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룰 세팅인 정청래입니다. 제가요, 당헌당규, 전당대회, 대선, 경선, 룰에 다 참여했어요. 이번에는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그냥 지시하는 거지. 지도부가 아닌데 지시 막 해. 네, 지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모바일 경선. 투표. 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필두로 룰 미팅이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룰 미팅 아직 시작한 건 아니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후보와 대리인들 한 명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한번 만난다는 거죠, 추미애 당대표가. 그래서 룰은 이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했는데 벌써 이제 제일 먼저 불거져 나온 것이 모바일 투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되는데 모바일 투표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제가 당의 대선 경선 기획단 모바일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을 기획하고 또 곧바로 경선이 끝나고 나서 모바일 담당 더불어민주당 당시는 민주통합당이죠. 중앙선대위 제가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모바일을 제가 담당했었는데 자, 우리가 전당대회 때마다 SNS 스마트 정당을 만들겠다.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겠다. 하면서 모바일 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2012년에 했잖아요.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어떤 룰이든지 간에 지지율이 낮은 후보는 다 불리합니다. 어떤 규칙을 하든 지지율이 높은 후보는 다 유리해요. 이 부분 대부분에 지지율이 낮다는 건 이미 불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우사인 볼트는요, 1레인에서 뛰든, 4레인에서 뛰든, 8레인에서 뛰든, 우사인 볼트가 우승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사인 볼트가 해보나 마나 1등 할 거다. 그러니까 흥행에 실패할 거다. 넌 뒤에서 와라.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 너는 30m 뒤에서 뛰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 때요, 여러 가지 대선을 이긴 변수가 있었지만, TV토론이었어요. 자, TV토론은 이회창이 불리해. 그러면 TV토론 하지 말자고 하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모바일 투표는 모바일 기계가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바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참여하고 하는 것을 위해서 모바일 투표는 필요한 거죠. 아니, 지금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 뱅킹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터넷 뱅킹 하지 말자, 닫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문명의 이기는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모바일 투표를 거부하지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답지 않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다 지금 활발하게 SNS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SNS 지금까지 왜 했어요?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국민과 쉽게 만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 대선 룰은 내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 그럼 본인 트위터, 페이스북부터 닫아야 돼.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근데 지금 새누리당이 다 망가져 있지만은요, 새누리당은 당헌당규로 뭘까지 만들었냐면, 그때 조동원 씨가 그건 잘했어요. 손혜원 의원님 이건 양해해 주세요. 내가 어쨌다고? 제가 어쨌다고? 조동원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넓어요? 대인배야? 그럼. 알았어. 걔가 뭐 나하고 무슨 남. 조동원 씨가 뭐라고 했냐면, 21세기 현대 정당에서 SNS를 외면한다면 그 정당은 사멸해 갈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 비례대표도 남녀로 2명을 뽑자 하는 것이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더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가 없어. 있었던 청년 비례대표까지 없애버렸어, 지난 총선에서. 그래서. 그거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 그거 모바일 인터넷. 그것은 이제 곧바로 제가 실시할게요. 내가 바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비례 원하시는구나. 인터넷 기반으로 인터넷에서 투표해가지고 비례대표를 남녀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와 있거든. 근데 지금 기존에 했던 것, 모바일 투표까지 하지 말자. 이거는 억지 주장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문 대표 쪽에서는 모든 걸 받겠다 했는데 당연히 모바일은 주장할 것 같고요. 박원순 시장 쪽에서는 모바일 안 받는다 그런 것 같고 지금 오늘자 기사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에서 모바일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정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경선부터 모바일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뭐가 똑같냐면요. 내가 영남 사람들이 포함되면 내가 지지율이 떨어져. 영남 사람 빼자. 내가 호남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면 내가 불리하니까 호남 사람은 빼자.
난 젊은 20, 30대 젊은 세대한테 내가 약해. 20, 30대는 경선에 참여하지 말도록 하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예. 이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모바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네. 제가 방금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 트위터에 존중하겠다. 썼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밝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등, 2등이 지난 문재인 대표는 그냥 당에 맡기겠다. 예. 2등도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3등, 4등, 5등 후보도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모바일 투표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자, 문제는 국민 참여 경선이냐 완전 국민 경선이냐 이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재명 시장 트위터 네. 밝힌 내용은 뭐냐면 2012년 정도의 경선 누리면 괜찮지 않을까?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에는 당원들도 참여했고, 예. 그래서 지금 권리당원들도 그러면 경선에서 우리를 빼자는 거야? 그건 그래서 아니죠. 지금 난리 났더라고요. 성명서 내고. 근데 당원을 왜 합니까? 그래서 당원들은 예를 들면 자동적으로 투표할 수 있게 예. 해주고, 그리고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참여하고. 그게 2012년 룰이죠. 2012년 누리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당원들 주장은 그거 아니고 우리 손으로 대통령 후보를 뽑으려고 당에 들어왔는데 우리한테 가중치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50대 50을 하든가 30대 70을 하든가.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가중치가요. 예를 들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예를 들면 권리당원들은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게 가중치를 주는 효과가 똑같아요. 그리고 2012년 대선 경선 룰 있잖아요. 대선 경선 기획단장이 추미애 예. 대표였어요. 단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과 지금 상황이 뭐 조금 바뀌었을 수는 있죠. 근데 그때도 심사숙고해서 여러 후보 진영 걸 다 받아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결선 투표제도 그때 도입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결선 투표를 하자 말자, 뭐 모바일 투표를 하자 말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012년 대선 경선 룰을 준용하자. 그리고 조금만 좀 바꿀 거 있으면 바꾸자 하는 것이 가장 분란을 줄이는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정청래 의원 생각이 네. 그렇습니까? 아니,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룰 전문가잖아 내가. 그렇게 되면은 후보들 간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조금 아까 그걸 올리니까 어떤 댓글이 뭐라고 달았냐면 그러면 문재인 대표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지. 되든 안 되든 그게 뭐 안 되는 방법으로 그럼 할 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아니, 공부를 그러면- 열심히 한 사람이 손수 변호사. 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100점 맞아야 되잖아. 그렇죠. 공부를 탱자탱자 안 한 사람이 100점 맞으면 안 되잖아. 솔직히. 둘 다 맞아도 되죠. 그렇긴 한데. 알겠습니다. 저도 2012년 룰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계속 문제되는 거는 그 당원 대의원들의 주장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어떤 주장이에요? 가중치를 달라는 거지.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온라인 권리당원 있잖아요. 10만 명이라고 해요. 근데 10만 명에게 그냥 투표권을 주는 것 자체가 가중치를 주는 거라니까. 그걸 그 정도 이야기로 지금 당원들이 자, 만족할까요? 어쨌든 2012년 룰의 모델이 있긴 하지만 이런저런 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대선 경선 기획단에서 잘 수용해서 알겠습니다. 하면 되죠. 자, 그럼 박원순 측에서는 지금 이거 공개로 하는 건 문제 있다, 비공개로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배심원제를 얘기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경선 룰은 제가 많이 해봤지만 어쨌든 유불리는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만 유리하고 나머지 다 불리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자, 문재인 대표가 난 다 받겠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있잖아요. 나머지 4명이 또 유불리가 또 있어요. 예. 이 퍼즐을 해서 모든 대선 주자를 다 100%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당이 이럴 때는 줏대 있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맞아요. 당 지도부가 좀 리더십을 가지고 네.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손 의원님 별반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년 새해 기자회견 추미애 대표 있잖아요. 기자회견 진짜 명문입니다. 이번 촛불은 그냥 촛불이 아니고 5.18의 눈물, 6월 항쟁의 눈물, 4.19의 좌절의 눈물 이것을 다 합쳤다. 그래서 역사 청산을 해야 된다. 야, 내가 주장 그동안 몇 달 전부터 했던 거하고 정말 너무 똑같은 거야. 진짜 좋았어 이번에. 자기가 주장하고 같다고 명문이라고 하는 건가? 필요 조건은 되죠.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도 청산돼야 할 기득권이다. 또 참여정부 시즌2 안 된다. 참여정부 실패한 데는 문재인 책임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를 보자마자 진짜 눈을 의심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사를 3번이나 읽었어요. 근데 말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 박 시장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언론의 오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 시장께서도 진위가 왜곡됐다. 이런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사실 뭐 제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궁금한 게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 도대체 뭐가 실패했다는 것인지 좀 적시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실패했다예요. 이 그냥. 내용을 보면요. 제가 광고적인 이제 감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그 얘기를 던진 거는 변호사님 같이 그런 질문을 사람들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끼인가요? 미끼? 예, 미끼인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여기서 그 박 시장의 메시지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 이 메시지의 컨셉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진짜 하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경선에 하수도 아니고 핫바리. 하수인데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물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이번에 나오는 경선 후보들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너댓 명. 모르죠? 그 중에서 문 대표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박원순 시장입니다. 둘이 친구예요. 연수원 동기입니다. 어릴 그런가요? 적부터 알았던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저는 박원순 시장을 싫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급하다고 이런 작전을 써서는 안 돼요. 이거는 죽는 수예요. 이게 박지원의 수거든요. 죽는 수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김종인의 수예요. 자기가 주목을 받지 못할 때 이 주목을 받는 사람 하나를 끌어다가 그 사람을 폄하하면서 극딜을 하면서 그게 기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기사는요. 선호하는 기사, 사람들한테 마음을 사로잡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그걸 보는 순간 그 사람이 미워지는 기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문 대표를 이용해서 자기가 주목을 받으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문 대표한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문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 사람 왜 이래라고 나올 수 있는 거죠. 박원순 지지자들조차 아마 등을 많이 돌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이야기할 만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용이 그 렐러번스가 없어요. 아, 맞아. 이 문재인이 이렇기도 했어. 이때 이 사람이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라고 의심할 만한 얘기가 아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거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나가서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릴 때 박 시장 네거티브 절대 안 했거든요. 그런데 3등, 4등, 5등으로 쳐지니까 네거티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뒤진 사람들의 숙명이야, 네거티브는.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는요. 예. 문재인 대표에 대한 라이벌의식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한테 밀렸다. 이게 이런 다급함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리고 구정전에 뭔가 내가 만회수를 한번 써야 되겠다. 이거는 근데 아니지. 진짜 하책 중에 하책을 쓴 거예요. 하책이지. 예. 자. 이번에는 제가 보기엔 경선 후보들 중에서는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문 대표 때 빼놓고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안희정 지사예요. 안희정 지사도 실제로 문 대표 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전 국민이 보기에는 안희정 지사가 그 이제 요새 뭐 멘트도 좀 강해지고 그리고 걔 말씀을 되게 잘하시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1등을 하려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상대는 이재명인가? 차차기를 보나?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아니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안지자는 박수 받는 거고 어차피 문재인 다음에 생각하는 거잖아. 대만 이재명 박원순 이번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무리수를 드는 근데 거고. 아니죠. 이재명이 왜 지사가-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아니 안희정 지사가 무슨 분란이 벌어졌을 때 지금 교통정리를 잘하고 있어요. 잘해요. 거의 교통경찰 너무 역할을 하고 잘해요.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문재인 뭐 지지하는 사람들 안희정한테 안 가잖아요. 문재인한테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네. 지금 뭐 박원순이 저런다고 뭐 어떻게 되나요? 그거 이제 적이 생기는 거 적이 생기는 멘트예요. 그거는 적을 이게 만드는. 밖에서 제3자가 보면 답답한데 안에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여쭤볼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속 하수 중에 하수다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하수를 쳐서 결국은 뭐 탈당이나 경선 불복이나 이런 거 하려고 그거는 못 할 하는- 거예요. 예, 예. 네, 그거는 못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 기사가 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이제 진짜 점잖게 다른 분 같으면 제가 아주 굉장히 날을 세워가지고 했을 텐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말았는데 홍콩에 산 지 20년이 지났지만 제가 처음 배운 광동어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죠. 허허색 허허매야 맛보기 전에는 믿지 못할 거예요.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식가들도 인정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부터 길거리 음식까지 홍콩 사람처럼 즐겨보세요. 정말 좋아요.
가지고 했을 텐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말았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데 박 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 공학도가 너무 많다. 그리고 현실에 땅을 디디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거기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요 치명적인 겁니다. 이거. 제가 만약에 전략을 한다면 박 시장이 지금 지지율이 정말 지금 형편없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뭔가 노력을 해본다면 단숨에 여기서 문 대표의 지지율을 따라잡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이재명 시장을 물리치고 한번 위로 좀 떠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문 대표를 붙잡고 올라가야 돼요.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문 대표를 칭찬하고 내 친구 문재인을 얘기하면서 칭찬을 해주면서 문재인이 잘하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잘하는 거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렇게 갈 거다라는 식으로 했을 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지금 방법을 국면에서 취하나. 청산 대상은 박정희 유신 망령이다. 친일 잔재다. 이명박근혜 부역 세력이다. 이게 청산 대상이지. 어떻게 갑자기 문재인 청산 대상이 되냐고. 이거는 아니에요. 예. 네. 이건 뭐 다 공통된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 어쨌든.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예. 이게. 박 시장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대세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문 대표가 트위터, 페이스북 연속으로 2번 썼잖아요. 좀, 같은 편끼리의 비난 자제해달라고. 근데 이게 좀 안 먹히는 것 같아. 그걸 이제 박 시장 비난 얘기는 아니고, 이 그 전에 문 썼었지. 팬들이 이제 어디서 뭐 문자 18원 폭탄하고 얘기, 요새 18원, 나오는 예. 얘기들, 그거 지금 전에 썼는데, 그것이 문 대표님이 그 정도로 나서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좀 시간을 갖고 봐야지. 근데 누군가가 이제 그런 것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겠지만은, 잭스키스 팬하고, HOT 팬이 싸우는 근데 이게 거지 뭐. 보수 언론에서 이걸 이용하니까. 아주 제가요. 위험하죠. 며칠 전에 통영 갔다 왔잖아요. 통영 촛불 갔다 오고 그다음에 고성에 가서 근데 고성에 우리 당 당원들하고 또 당원 아닌 분 몇 분하고 이렇게 해서 한 50분 강연도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 문재인 열렬 지지자 하시는 분이 이제 60대 되신 학교 선생님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종료 측이었는데 문재인을 사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거의 무슨 독립운동가처럼 아주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매국의 무리를 쓸어버리는 이런 듯한 아주 신점에 차서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저는 보기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재인 대표가 제일 판단을 잘할 거지 않겠어요? 본인의 포지션에 대해서.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호소하는 것은 문재인 지지자들은 또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존중을 해주고.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서 금요일, 토요일 연속 이틀 좀 크게 썼어요. 그 문제를. 문재인 지지자 콕 박아가지고, 김종인 죽을 날 받아놨다 이런 식으로. 종편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언론을 자꾸 이용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먹힐 수도 있으니까 우리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결국 경선에는 시끄럽겠지만 경선 이고 나서 한 사람으로 몰아줘가지고 계속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공동 선대위원장을 해줘야지. 경선에서 떨어진 분들이. 근데 지금 지자체장들인데 가능해요? 거기에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빈틈을 내가 풀으려고. 정청래 의원이 하세요. 네. 공동선대위원장. 내가 그래서 쫙 해가지고 난 이미 이 직책을 맡았어요. 뭔 직책 SNS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그거 본인이 본인한테 주는 거 말고 정식으로 받아야지. 아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주겠지 나를. 주겠지. 나 말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이미 청래당 군사들 모아서 지금 여행 연습 강 건너는 훈련 도하 연습 지금 하고 있잖아. 나도 거기 들어있는 거죠? 1호 국회의원이에요. 현역 국회. 이상한 거 시키고 막 그럴 거죠? 네. 그래요. 어쨌든 경선 룰에 대해서는 각 캠프에서 한 명씩 차출돼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그 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직 의원들하고 외부 인사들하고 이렇게 지금 룰 세팅 위원회 구성돼 있으니까 의논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또 각 후보들은 거기에 따르고 그래서 이긴 사람, 진 사람 되면 전 사람은 승복하고 또 이긴 사람 밀어주고 이렇게 돼야겠죠. 모바일 투표 키워드 마지막으로 네.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대선 경선 때 어떤 후보 측에서 문재인 후보 아닌 측에서 보이콧하자 이거 조작 아니냐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뒷조사를 다 했었는데 예를 들면 실무적으로 이게 착오가 있었어요. 제 책에도 써놨는데
박준영 지사가 대선 후보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5명이었어. 근데 중간에 사퇴를 했어. 그렇잖아요? 그럼 4명을 놓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건 4명으로 물어봤어. 그러면 4개 중에서 1번 찍으면 1번으로 가서 꽂힐 거 아니야. 근데 답란에 미처 박준영을 못 지운 거야. 그래서 답이 5개가 됐어. 그러니까 뭐가 돼요? 다 제로가 되는 거야. 결과값이. 이게 한 30분 정도 계속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응답란을 5칸으로 만드는 거야. 하나를 지우고 그래서 각 캠프를 다 모았어요. 2명씩. 내가 이제 모바일 담당 선관위 부위원장이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무적 착오가 있었다. 자, 지금 이 4개를 지우고 우리끼리 그러면 실험하자. 그래서 거기서 실험을 했어. 네. 다 맞았어.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이것은 말로 끝나면 안 되잖아. 이런 문제는. 그래서 문서로 썼어요. 우리 각 진영 캠프는 이런 것이 실무적 착오인 거였고 기술적인 거였지 조작도 아니었고 이건 신뢰할 만하다 해서 다 조장 찍었어요. 다 찍어놓고 제주도 첫 경선 하는데 조작이다. 못 믿겠다. 보이콧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정세균 지금 의장 있잖아요. 네. 정세균 의장이 아니다. 그냥 가자. 당시 후보였죠. 후보였어요. 뭐가 문제냐. 문제 없는데. 그게 정세균 대표가 그때 큰 역할을 했죠. 경선판이 깨질 뻔했어요. 자, 그러면 끝나기 전에 하나만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중간 사퇴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저는 가장 걱정하는 게 중간 사퇴가 아니고 보이콧이에요. 후보 중에 한 명이. 저 나 룰 저 못 따른다 하고 보이콧하면 또 내부 분란처럼 보이고 또 그걸 또 보수론에서 받아서 쓸 거고 저 집구석은 맨날 저렇게 싸우는 저걸로 그러면 또 분명히 뭐 패권주의 나발이니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백지위만 후보가 뭐 후보는 아닙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 또 좀 전에 그 정 의원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 그리고 또 안희정 지사도 맡기겠다 했는데 그렇다면 주요 후보군 중에는 박원순 시장만 남나요? 김부겸 의원 있잖아요. 김부겸도 후보지.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 이미 판때기는 끝났어요. 그 3명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를 따라가야 되나요? 그러면 그거를 거부하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더 죽어요. 후보는 다 유리해요. 저기 이 부분 대부분에 지지율이 낮다는 건 이미 불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우사인 볼트는요 1레인에서 뛰든 4레인에서 뛰든 8레인에서 뛰든 우사인 볼트가 우승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사인 볼트가 해보나 마나 1등 할 거다. 그러니까 흥행에 실패할 거다. 넌 뒤에서 와라.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 너는 30m 뒤에서 뛰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 때요. 여러 가지 대선을 이긴 변수가 있었지만 TV토론이었어요. 자, TV토론은 이회창이 불리해. 그러면 TV토론 하지 말자고 하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모바일 투표는 모바일 기계가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바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참여하고 하는 것을 위해서 모바일 투표는 필요한 거죠. 아니, 지금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 뱅킹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터넷 뱅킹 하지 말자, 닫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문명의 이기는 활용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모바일 투표를 거부하자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답지 않다. 예.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다 지금 활발하게 SNS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SNS 지금까지 왜 했어요?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예. 국민과 쉽게 만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 대선 룰은 내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 그럼 본인 트위터, 페이스북부터 닫아야 돼.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근데 지금 새누리당이 다 망가져 있지만은요. 새누리당은 당헌 당규로 뭘까지 만들었냐면 그때 조동원 씨가 그건 잘했어요. 손혜원 의원님 이건 양해해 주세요. 내가 어쨌다고. 제가 어쨌다고. 조동원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기 그렇지 때문에. 않아요. 넓어요? 대인배? 네. 그렇게 밝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등, 2등이 지난 문재인 대표는 그냥 당에 맡기겠다. 예. 2등도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3등, 4등, 5등 후보도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모바일 투표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자, 문제는 국민 참여 경선이냐, 완전 국민 경선이냐. 이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재명 시장 트위터 네. 밝힌 내용은 뭐냐면 2012년 정도의 경선 누리면 괜찮지 않을까?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에는 당원들도 참여했고, 예. 예. 그래서 지금 권리당원들도 그러면 경선에서 우리를 빼자는 거야? 그건 그래서 아니죠.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성명서 내고. 근데 당원을 왜 합니까? 그래서 당원들은 예를 들면 자동적으로 투표할 수 있게 예. 해주고 그리고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참여하고 그게 2012년 룰이죠. 2012년 누리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당원들 주장은 그거 아니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대통령 후보를 뽑으려고 당연히 들어왔는데 우리한테 가중치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50대 50을 하든가 30대 70을 하든가.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가중치가요. 예를 들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예를 들면 권리당원들을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게 가중치를 주는 효과가 똑같아요. 그리고 2012년 대선 경선 룰 있잖아요. 대선 경선 기획단장이 추미애 대표였어요. 단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과 지금 상황이 뭐 조금 바뀌었을 수는 있죠. 근데 그때도 심사숙고해서 여러 후보 진영 걸 다 받아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결선 투표제도 그때 도입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결선 투표를 하자 말자, 뭐 모바일 투표를 하자 말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012년 대선 경선 룰을 준용하자.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룰 세팅인 정청래입니다. 제가요 당원당규, 전당대회, 대선 경선 룰에 다 참여했어요. 이번에는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그냥 지시하는 거지. 지도부가 아닌데 지시 막 해. 네, 지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모바일 경선. 투표. 네. 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필두로 룰 미팅이 이제 들어갔어요. 예. 근데 룰 미팅 아직 시작한 건 아니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후보와 대리인들 한 명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한번 만난다는 거죠. 추미애 당대표가. 그래서 룰은 이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했는데 벌써 이제 제일 먼저 불거져 나온 것이 모바일 투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되는데 모바일 투표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제가 당의 대선 경선 기획단 모바일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을 기획하고 또 곧바로 경선이 끝나고 나서 모바일 담당 더불어민주당 당시는 민주통합당이죠. 중앙선대위 제가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모바일을 제가 담당했었는데 자, 우리가 전당대회 때마다 SNS 스마트 정당을 만들겠다.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겠다. 하면서 모바일 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2012년에 했잖아요.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어떤 룰이든지 간에 지지율이 낮은 후보는 다 분리합니다. 어떤 규칙을 하든 지지율이 높은 후보. 야, 그럼. 알았어. 개간부나하고 무슨 남. 조동원 씨가 뭐라고 했냐면 21세기 현대 정당에서 SNS를 외면한다면 그 정당은 사멸해 갈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 비례대표도 남녀로 2명을 뽑자 하는 것이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더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가 없어. 있었던 청년 비례대표까지 없애버렸어. 지난 총선에서. 그래서 그거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 그거 모바일 인터넷. 그것은 이제 곧바로 제가 실시할게요. 내가 바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비례 원하시는구나. 인터넷 기반으로 인터넷에서 투표해가지고 비례대표를 남녀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와 있거든. 근데 지금 기존에 했던 것 모바일 투표까지 하지 말자. 이거는 억지 주장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문 대표 쪽에서는 모든 걸 받겠다 했는데 당연히 모바일은 주장할 것 같고요. 네. 박원순 시장 쪽에서는 모바일 안 받는다 그런 것 같고 지금 오늘자 기사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에서 모바일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정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그 경선부터 모바일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뭐가 똑같냐면요. 내가 영남 사람들이 포함되면 내가 지지율이 떨어져. 영남 사람 빼자. 내가 호남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면 내가 불리하니까 호남 사람은 빼자. 난 젊은 20, 30대 젊은 세대한테는 내가 약해. 20, 30대는 경선에 참여하지 말도록 하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예. 이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모바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제가 방금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 트위터에 썼더라고요. 좀 바꿀 거 있으면 바꾸자 하는 것이 가장 분란을 줄이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정청래 의원 생각이 네. 그렇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룰 전문가잖아, 내가. 그렇게 되면은 후보들 간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조금 아까 그걸 올리니까 어떤 댓글이 뭐라고 달았냐면 그러면 문재인 대표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지. 되든 안 되든 그게 뭐 안 되는 방법으로 그럼 할 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아니, 공부를 그러면- 열심히 한 사람이 손수 변호사. 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100점 맞아야 되잖아. 그렇죠. 공부를 탱자탱자 안 한 사람이
100점 맞으면 안 되잖아. 솔직히. 둘 다 맞춰도 되죠. 그렇긴 한데. 알겠습니다. 저도 2012년 룰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계속 문제되는 거는 그 당원 대의원들의 주장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어떤 주장이에요? 가중치를 달라는 거지.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온라인 권리당원 있잖아요. 10만 명이라고 해요. 근데 10만 명에게 그냥 투표권을 주는 것 자체가 가중치를 주는 거라니까. 그걸 그 정도 이야기로 지금 당원들이 만족할까요? 어쨌든 2012년 룰의 모델이 있긴 하지만 이런저런 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대선 경선 기획단에서 잘 수용해서 하면 되죠. 자, 그럼 박원순 측에서는 지금 이거 공개로 하는 건 문제 있다, 비공개로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배심원제를 얘기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경선 룰은 제가 많이 해봤지만 어쨌든 유불리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만 유리하고 나머지 다 불리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자, 문재인 대표가 난 다 받겠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있잖아요. 나머지 4명이 또 유불리가 또 있어요. 이 퍼즐을 해서 모든 대선 주자를 다 100%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